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전 월간 어도비 10월 커리큘럼을 맡게 된 북디자이너 지환이라고 합니다. 지난 2강에서는 다이어리 표지를 만들어서 다이어리를 완성해 봤는데요. 벌써 마지막 3강을 진행하게 됐네요. 3강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칼선을 직접 만들어서 업체에 맡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업체에 스티커를 맡기게 되면 한 번에 1000장 가까이 되는 많은 수량이 생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티커를 지인들이랑 나눠 갖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인디자인을 켜고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릅니다. 자, 인쇄 탭을 누르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사이즈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폭을 100mm, 높이를 148mm로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스티커는 낱장이기 때문에 페이지 마주보기 체크를 해제해 줄 거예요. 나는 스티커북 책으로 만들 건데?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스티커 용지 자체가 양면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낱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마주보기 체크를 해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백 및 안내단을 눌러주시고 스티커 여백을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5mm로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링크가 걸려 있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똑같이 5mm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새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티커에도 타이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2강에서 만들었던 표지 타이틀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불러오기, 그 다음에 다이어리 표지. 확인 누르면 이 박스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얘를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V. 자, 적당히 위치를 시키고 Alt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 뜹니다. 우리가 2강에서는 우클릭 메뉴에서 들어갔었어요. 다음에 확인. 그리고 정렬을 지금 밑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크기도 약간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선 도구를 이용해서 밑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두께는 자, 이쯤 되면 외우셨을 것 같은데 0.5포인트. 다음에 색깔은 자, 초록색. 위에 있는 텍스트랑 같은 색깔이에요. 다음에 밑에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스티커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글자를 바꿔줄 건데 자,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 위에 이렇게 텍스트 관련된 옵션이 뜨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서체를 해줄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약간 위에 있는 글씨가 딱딱하니까 얘는 이렇게 필기감이 있는 서체로 바꿔줘도 좋을 것 같아요. 글자 폰트는 동일하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주고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으면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커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스티커를 만들고 싶으실까요? 저는 다이어리 색상이랑 비슷한 느낌의 심플한 원형 도무송이나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 같은 느낌? 그런 심플한 스티커를 만들 건데 자, 일단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사각 프레임 도구를 꾹 누르시면 자, 여기 타원 프레임 도구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정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를 정확히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15mm 정도.
자, 높이랑 너비가 같아야 정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을 색을 입혀줄게요. 칠을 활성화시키고 텍스트랑 똑같은 초록색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 다음 얘를 똑같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수평 가운데로 정렬, 그 다음에 수직 가운데로 정렬.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셔야 두 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4mm 정도 키워줄 거예요.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19mm 된 원이랑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선택하면 원래 15mm였던 원이 선택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디를 눌러도 19mm가 먼저 선택이 되잖아요. 얘가 지금 위에 있어서 그래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하고 열린 꺽쇠를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간 거. 그래서 여기 작은 원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선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이 칠은 없음으로 해주고 선만 여기 보이는 M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색깔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원형 도모송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적당히 자리를 위치하고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지어줍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초록색 부분이 인쇄되는 부분이고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을 표시한 칼선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얘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여백 있는 데까지 바싹 붙여가지고 자, 요렇게 위쪽에도 이렇게 바싹 붙여볼게요. 다음에 이 3개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Alt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복사.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선택해서 핑크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본문에서 사용했던. 자, 그 색깔은 색상 견본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지고 오면 되죠. 표지나 속지 뭐 아무거나. 자, 지금 보시면 핑크색이 불러와졌어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칠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핑크색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의 스티커가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엔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인디자인에서 직접 하트 모양을 그리셔도 되고 뭐 이미지 소스를 다운받아서 불러와도 돼요. 근데 저는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하트 EPS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 3강에 링크 보시면 하트 EPS 있죠. 자, 이렇게 2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첫 번째 거를 선택해서 복사, 그 다음에 인디자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일러스트에서 만든 이미지도 우리가 표지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을 만들고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불러와졌죠? 자, 첫 번째 거는 얘였는데 자, 지금 화면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하트 모양을 수정을 할 수도 없고요. 색깔을 바꿀 수도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복사해온 애들은 자, 여기 지금 점이 다 살아있는 상태여가지고 모양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그냥 바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편이 더 편하실 거예요. 가져오기를 통해서 불러온 이미지는 삭제해주고 자, 이 하트 모양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앞에서 동그란 도무송을 만들었던 방법이랑 같은 방법으로 복사해서 2개를 겹칩니다.
위에 있는 거는 면 색깔을 없음으로 해주고 선 색깔을 아까랑 똑같이 M100으로 변경해 줄게요. 자, 선 두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일 얇은 선으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하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도 이렇게 똑같이 여백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얘를 키우면은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요런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일정 간격으로 너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해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 인디자인에서는 약간 편법, 자, 선 두께를 이용해서 여백을 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선이랑 면을 같은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고 선 두께만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같은 면적으로 두꺼워지고 있죠. 대충 눈대중으로 여기 있는 면적이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면 약간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 상태로 옆에 하나, 두 개는 넣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세 개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자, 하나를 더 Alt키를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모서리에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여기에도 쏙 이렇게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트 도무송에는 메시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자, 텍스트를 입력해볼게요. 원하시는 문구 아무거나 뭐 치얼업 이런 것도 되고 저는 러브 약간 유치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폰트를 좀 말랑말랑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카페24 자, 폰트를 키우고 행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이 주변이 좀 약간 허전하잖아요. 이 주변을 같은 하트로 한번 꾸며볼까요? 자, 하트를 불러와서 크기를 좀 줄이고 자, 두께는 없앨게요. 그다음에 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흩뿌려 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Alt 누르고 복사 한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 반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쉽게 복사해서 위치를 할 수가 있죠. 자, 전부 다 흰색이니까 또 재미가 없어. 그러면 또 이렇게 몇 개만 선택해서 같은 계열의 색깔로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을 변경하기에는 핑크색이 편하니까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새 색상 견본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본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자, 미리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약간 진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돼요. 이 나머지 두 개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리 만들었죠? 얘네들을 복사해서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양옆에는 뭔가 공간이 아까우니까 하나는 자, 이 핑크색 원을 이렇게 복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 대칭되게 이렇게 초록색 원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킹 테이프 느낌이 나는 스티커를 만들 거예요. 정말 쉬워요. 자, 여기
사각 프레임 도구를 드래그 해서 만들어주는데, 자, 스티커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정확하게 40, 그다음에 높이 10mm 정도 되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뭐 핑크색 이렇게 미리 입혀놔 볼까요? 자,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두 개를 겹쳐주세요. 다음에 위에 있는 애는 7 없음, 그 다음에 선은 M100.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겹쳐있는 것 중에 뭘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선택된 거 말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밑에 있는 자 핑크색 네모가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자 4mm만큼 더 늘려줍니다. 자, 됐지요? 자, 요거를 한 보자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위치를 좀 이렇게 맞춰줄까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네모, 분홍색 네모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모 패턴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 아니면 뭐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이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좀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2강에서 배웠죠? 안에 있는 이미지 색깔 바꾸는 거 노란색?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 옆에도 별 모양 패턴 자, 얘도 크기가 지금 눌러보시면 엄청 커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맞게 프레임 맞추기. 이건 또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잡고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나란히 있는 게 좀 재미없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바뀌는데 잘 안 바뀌면 여기 옆에 보시면 도구 툴에 자유 변형 도구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2거든요. 얘를 누르고 가면 좀 더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모양을 틀어주고 얘도 이렇게 노란색을 바꿔준다거나 너무 분홍색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얘는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요 나머지도 여기 보시면 뭐 빗금 패턴도 있고 자 이렇게 비율에 맞게 하면 얘도 너무 작아지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둘게요.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줄여두던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오, 마지막 남은 얘도 자 북유럽 패턴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주시면 돼요. 북유럽 패턴은 좀 패턴이 다양해서 자기가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이 마름모 느낌이 예쁘니까 이 부분이 보이게 위치를 맞춘 다음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얘도 초록색으로 바꿔줄까요? 이렇게 하면 모든 스티커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는 이 스티커를 인쇄되는 이 부분이랑 이 칼선 부분을 분리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 만들면서 그룹을 지어놨잖아요. 모양이 바뀌지 말라고. 이런 애들은 그룹을 일단 풀어줍니다. 레이어 채널에서 채널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인쇄되는 부분은 파란색 레이어에 그 다음에 칼선은 이 붉은색 레이어에다가 옮겨줄 건데 자 지금 여기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이 레이어에 넣을 붉은색 선들만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세요. 잘 선택이 안 되면 선택되는 부분만 일단 잡고 컨트롤 X 오려내기 그 다음에 붉은색 레이어를 선택하고 현재 위치에 붙이기. 자 지금 보시면 붉은색 레이어에서 작업된 애들은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 레이어에서 작업된 애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트처럼 선택이 잘 안 되는 애들은요, 이렇게 따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하나 이렇게 2개 선택해서 뒤에 거는 선택을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 되면 레이어를 하나씩 끄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붉은색 부분을 끄면 지금 선이 다 사라졌고, 파란색 부분을 끄면 이렇게 면적으로 된 부분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됐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로 분리해서 표시를 해줄 건데, 자, 이렇게 페이지를 잡고 새 페이지 만들기 아이콘으로 끌어다 놉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파란색 레이어를 잠글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선택하면 붉은색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선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삭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반대로 붉은색 레이어를 잠그고 파란색 레이어만 살린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고 삭제. 이렇게 되면 인쇄 부분 1페이지랑 칼선 부분 2페이지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PDF만 돌려주시면 완성됩니다. 자, 내보내기 컨트롤 2를 누르고 다이어리 스티커 저장. 다음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작업을 낱장으로 했기 때문에 페이지로 선택하건 스프레드로 선택하건 한 페이지씩만 될 거예요. 하지만 자, 제대로 하려면 페이지 선택하고 표시 및 돌연에서 재단선, 그 다음에 문서 돌연 사용, 그 다음에 내보내기. 자, 이렇게 하면 인쇄되는 부분, 그리고 칼선 부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인쇄되는 부분이랑 칼선 부분을 이렇게 작업했어 라고 알려주는 안내 페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업체 규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티커 디자인도 끝난 거예요. 1강에서는 다이어리 속지를 만들고 2강에서는 표지를 만들고 3강에서는 스티커까지 만들었어요. 남들은 쉽게 만드는 것 같은 굿즈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젠 막 나만의 굿즈를 제작해보고 싶지 않나요? 매 강의마다 실습한 파일을 월간 어도비에 제출하면 푸짐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 강의를 따라해보고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포스터나 엽서, 더 나아가서 내 글과 그림을 엮은 책까지 인디자인을 통해 더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북디자이너 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